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아침도 평소와 같았고 밥상 위 반찬도 늘 먹던 것들이었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뜨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 말투가 조금 이상하다는 건 느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피할 수 없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다. 뭐 별일 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였다.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그 말이 떠올랐다. 얘기 좀 할 수 있어? 보통은 바로 말하는 사람인데 굳이 저녁까지 미룬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퇴근 시간 무렵 휴대폰을 보니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늦지 말고 와. 짧았다. 설명도 없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불도 최소한만 켜져 있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건 휴대폰도 아니고 리모컨도 아니었다. 그냥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였다. 나는 괜히 신발을 천천히 벗었다. 이상하게 소리내기가 싫었다. 아내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앉아. 명령은 아니었는데 나는 그대로 앉았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생각보다 길었다. 아내는 한숨을 쉬지도 않았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냥 정면을 보고 말했다. 당신한테 선택을 하나 하라고 하려고.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농담도 아니고 감정 싸움도 아니라는 걸.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돼. 근데 결국은 선택해야 해.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무슨 얘기인지도 듣지 못했는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아까보다 더 길었다. 나는 괜히 손을 꼼지락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라기보다 지금 이 침묵을 깨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요즘 당신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는 말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말이라서 나는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뭐가?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머릿속에서 이 장면을 연습해 본 사람처럼 말을 골랐다. 퇴근 시간이 자꾸 늦어져. 연락도 전보다 줄었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계산을 했다. 최근 몇 달을 하나씩 떠올렸다. 야근, 회식, 갑작스러운 업무. 다 핑계로 쓰기엔 그럴듯한 것들이었다. 나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다. 일이 좀 바빴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는 뜻이 아니라 들었다는 뜻이었다.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보통 아내는 그렇게 쉽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내는 잠시 창문 쪽을 바라봤다. 커튼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나는 그제야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내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당신이 집에 와도 예전 같지가 않아.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아내는 내가 이해할 시간을 주듯 천천히 말했다.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같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부정하려면 부정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요즘 집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밥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보던 모습, 아내 말에 대충 고개만 끄덕이던 순간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던 시간들, 아내는 그 모든 걸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다 들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엔 내가 예민한 줄 알았어.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 혼자 괜히 상상하는 줄 알았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아직은 확신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아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확인? 내가 묻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거 아니야. 당신 몰래 뒤진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아내는 탁자 위에 올려둔 무언가를 손끝으로 가볍게 밀었다. 아직 내 쪽으로 오진 않았다. 하지만 그 물건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구나.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나는 침을 삼켰다. 아내의 다음 말이 이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느꼈다. 아내가 탁자 위에 올려둔 건 내 휴대폰이 아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조금 안도했다. 최소한 지금 이 자리가 끝장나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내가 탁자 위에 올려둔 건 작은 종이 봉투였다. 회사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 로고가 찍힌 봉투. 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어디서 나온 건지 바로 떠올랐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기억나지? 그 말투는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앞 카페잖아. 괜히 먼저 말을 꺼냈다. 아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영수증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2잔. 아내는 그걸 내 쪽으로 밀어놓지 않았다. 그냥 자기 앞에 둔 채 조용히 말했다. 이날 당신이 뭐 했는지 기억해? 나는 그날을 떠올리려고 머리를 굴렸다. 평일 오후, 퇴근 전, 야근이 있다고 말했던 날, 회사에 있었지. 아내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영수증을 가볍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말했다. 그래,
회사에 있었겠지. 그 말이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아내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의심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근데 회사 앞 카페에서 두 잔을 주문할 일은 없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혼자 마실 거면 항상 한 잔만 시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다. 아내는 다그치지 않았다. 설명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 말이 설명하라는 말보다 더 부담스러웠다. 나는 괜히 웃으려고 했다. 동료랑 마셨겠지. 아내는 그제야 나를 똑바로 봤다. 어떤 동료? 그 질문은 생각보다 아팠다. 회사 동료 이름을 하나라도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지금 대답 안 해도 돼.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유해처럼 들렸다. 아내는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탁자 서랍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 두꺼운 종이를 꺼냈다. 주차장 CCTV 출력물이었다. 흑백으로 찍힌 사진. 차 안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내 모습.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는 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아내는 그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지 않았다. 자기 손에 든 채로 말했다. 이건 우연일 수도 있겠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내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인 단계라는 건 분명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난 아직 당신을 믿고 싶어.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믿고 싶다는 말은 이미 믿기 힘들다는 뜻이니까. 아내는 탁자 위에 있던 종이들을 다시 한데 모았다. 영수증도 CCTV 사진도 봉투 안으로 넣었다. 마치 그 얘기는 여기까지라는 듯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다행이다.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탁자에 있던 물컵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도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다. 아내가 말했다. 난 확실한 답을 지금 듣고 싶은 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조금 안심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아내는 바로 다음 말을 이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듣고 싶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처럼은 못 가겠어. 그 말이 비난처럼 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아팠다. 아내는 내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았다. 난 싸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따지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싶어. 정리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아내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다. 그래서 당신한테
조건을 하나 말하려고 해. 그 순간 공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무거워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세웠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지금부터 당신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 우리 앞으로가 정해질 거야.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감정 섞인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사실을 설명하는 보고 같았다. 나는 입을 열었다. 무슨 조건인데?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예전처럼 행동해. 그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았다. 아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에 있어. 휴대폰만 보지 말고 말도 하고 괜히 늦게 들어오지 말고. 그 말들은 하나하나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걸 조건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졌다. 아내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은 묻지 않을게.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묻지 않겠다는 말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아내는 그 말을 덧붙였다. 대신 지금부터는 내가 말한 대로 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내가 말하는 조건은 화해의 조건이 아니라 유예의 조건이라는 걸.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조건을 지킬 자신 있으면 여기 있어. 못 지키겠으면 솔직하게 말해. 그 말은 나에게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스쳤다. 집, 생활, 익숙함, 그리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모든 것들. 아내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결정의 시간이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 아내의 말이 끝난 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말을 고를 시간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하는 침묵이었다. 나는 아내를 보지 못했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대신 거실 바닥을 바라봤다. 바닥에 놓인 작은 얼룩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이상하게 그게 마음에 걸렸다.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가. 퇴근하고 들어와 신발 벗고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던 시간들. 아내와 크게 싸운 기억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 조건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내가 말한 건 특별한 요구가 아니었다. 집에 와서 집에 있으라는 말, 말을 하라는 말, 연락을 하라는 말,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들이었다. 그런데 그걸 조건이라고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당연함이 부담이 됐다. 나는 속으로 계산을 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뭘 잃게 될까? 당장 떠오른 건 크게 없었다. 바깥에서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아무 설명 없이 늦어질 수 있는 자유. 그게 이렇게 큰 것이었나 싶으면서도 막상 떠올려 보니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내는 아직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를 설득하려 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게 더 숨막혔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 모든 게 정리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다. 집에 돌아와 예전처럼 살면 이 일은 없던 일처럼 흘러갈 수도 있었다. 아내가 말했듯 그동안 있었던 일은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이 처음엔 배려처럼 들렸지만 곱씹어 보니 그게 아니었다. 묻지 않겠다는 건 기억하고 있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그 조건 아래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른다. 휴대폰을 볼 때도 늦게 들어갈 때도 아내의 시선이 머릿속에 따라붙을 것 같았다.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까? 아니면 조용한 감시 속에서 버티는 걸까? 나는 아내가 말한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어떤 틀로 돌아오라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안정은 있겠지만 숨은 막힐 것 같았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겠어라고 말하면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건 화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지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남았다. TV는 켜지지 않았다. 괜히 소리를 내면 뭔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아내에게 들리지 않게 조심히 움직였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내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문을 열고 나오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마치 답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거실에 나와 보니 아내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다녀올게. 아내가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이 어제의 조건 이후 처음으로 나는 말이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어제와 똑같은 공간인데 이상하게 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 그냥 습관처럼 손이 갔을 뿐이었다. 그 순간 아내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 나는 그 말이 명령처럼 느껴졌다. 나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아직 출근할 시간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집 안에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공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다. 나는 집을 나서면서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조건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조건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출근보다 먼저 집을 떠났다.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로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다. 야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은 켜져 있었다. 아내가 먼저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다. TV 소리도 물 흐르는 소리도 없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어제와 다른 점이라면 날 보자마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는 거였다. 왔어? 그 말투는 평소와 똑같았다. 어제의 조건도 오늘 아침의 침묵도 없었던 일처럼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아내는 내가 외투를 벗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잠시 후 아내가 말했다. 밥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먹고 왔어. 사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내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다. 그게 가장 이상했다. 예전 같으면 왜 먹고 왔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물었을 텐데 아내는 대신 식탁 위에 있던 서류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아직 펼치지는 않았다. 이거 한번 봐. 나는 서류를 바라봤다. 익숙한 부동산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뭐야 이게?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집.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바로 알아차렸다. 집 얘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주제였으니까. 아내는 서류를 펼쳤다. 대출 내역, 상환 일정.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이 얘기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아내는 내 표정을 보며 말했다. 겁주려는 거 아니야. 현실 얘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아내는 내가 아침에 집을 먼저 나간 걸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집에 얼마나 관심 없는지 난 이제 알겠어. 그 말에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조건을 말한 거야. 지키겠다고 하면 난 여기서 멈출 생각이었어. 그 말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오늘 아침 행동으로 당신이 이미 답을 한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싸움은 내가 도망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내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길을 좁히고 있었다. 아내의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 위에 놓인 아내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그 손이 먼저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도망치듯 서 있다가 처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아내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틀렸다고는 안 할게. 아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내가 부정부터 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근데 그 조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아내는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괜히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건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왜? 그 질문은 비난도 아니고 재촉도 아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건 다시 잘해보자는 말이 아니라 말을 멈췄다. 아내는 기다렸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냥 참고 살라는 말처럼 들려.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화가 난 것도 슬퍼진 것도 아니었다. 실망이었다. 그 표정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난 그렇게 느껴. 그 말은 사과도 아니고 도발도 아니었다. 그냥 내 마음을 말한 것뿐이었다. 아내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그걸 천천히 접었다. 탁자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알아차렸다. 이제 조건은 끝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럼 각자 생각해보자. 그 말은 타협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유예였다. 나는 그날 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는 기분은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내가 넘지 않을 선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서류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탁자 위가 갑자기 비어 보였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거웠던 것들이 사라졌는데 공기는 더 답답해졌다. 아내는 가방을 닫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그게 이미 여러 번 상상해 본 행동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아내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거실 쪽을 보며 말했다. 그럼 난 내 선택할게.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무슨 선택? 아내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봤다. 더 기다리지 않는 선택. 그 한마디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다. 아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난 조건을 걸었고 당신은 그 조건을 거절했어.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는 감정을 섞지 않았다.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싸울 생각도 없고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아내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 손을 문손잡이에 올려두고 이렇게 말했다. 근데 지금처럼은 못 살아. 그 말은 선언이었다. 협상도 설득도 아니었다. 아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그게 이상하게 더 멀게 느껴졌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아까보다 더 넓어 보이는 공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누웠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말만 계속 반복됐다. 더 기다리지 않는 선택. 그 말은 이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화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 관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단계에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알람 소리도 없었고 부엌에서 나는 소리도 없었다. 눈을 뜨고 나서 나는 잠시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소파에서 잤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떠올렸다. 몸을 일으키자 허리가 뻐근했다. 거실을 둘러봤다. 어제와 똑같은 집인데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식탁 위가 깨끗했다. 아내가 늘 두던 물컵도 정리돼 있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다. 잠겨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열어볼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정말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나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내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그게 이상하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집을 나서기 전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어제는 아무 말 없이 나갔고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나가도 아무도 묻지 않을 것 같았다.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후회하는 얼굴은 아니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갔다. 회의도 있었고 전화도 받았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상한 순간이 찾아왔다. 문득 오늘은 몇 시에 집에 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이제는 의미 없다는 걸 곧 깨달았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집, 여전히 내 이름이 적힌 집인데 이제는 내 공간인지 잘 모르겠는 곳. 결국 나는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내의 신발은 정리돼 있었고 겉옷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아내가 말한 선택은 말뿐인 게 아니었다는 걸. 이미 하나씩 정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나는 거실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집안에서 가장 크게 들린 소리는
냉장고 모터 소리였다. 그날 이후로 집은 계속 조용했다. 아내는 연락하지 않았고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싸운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닌 상태. 하지만 이미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다.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도 편해질 때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자유일까? 아니면 도망일까? 정답은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다. 그날 아내가 내민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그건 아내가 싫어서도 아니고 집이 싫어서도 아니었다. 그 조건 안에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나에게 머무르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관리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키고 싶었고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거리를 선택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다. 혼자가 된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누군가를 속이지도 스스로를 설득하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머무는 게 맞는지 떠나는 게 맞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로. 다만 이건 말하고 싶다. 선택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걸. 그날 아내는 자기 삶을 선택했고 나는 내 삶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집에 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각자에게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걸로 이 이야기는 끝이다.